김용 씨 출판 기념회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거 진짜 이래도 되는가? 일단 김용이 누군지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한 줄만 정리해드리면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최측근이고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거쳤던 그야말로 거의 넘버원 넘버2 최측근입니다. 유동규가 대통령 측근 아니라고 부인을 하면서 측근이라면 그렇지. 김용과 정진상 정도는 돼야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김용, 정진상, 김현지 그렇지. 요 정도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말 오래된 최측근이다 보시면 네. 될 것 작가가 같아요. 공인하는. 네. 김용 씨는 참고로 이제 1966년생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 몇 년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제가 찾아본 거는 그 다음에 연대 신학과 나왔다 뭐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근데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성남 시의원을 했었고 경기도청 대변인 했었고. 예, 일단 네이버 프로필로는 66년생이고 연세대 네. 신학과 학사 이렇게 돼 있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했고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이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뇌물 뭐 이런 혐의로 이제 기소가 돼갖고 지금 징역 5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1심뿐만 아니라 2심까지 지금 그렇게 나온 그렇습니다. 상태잖아요. 예. 그런데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 보석이 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석이 된 상태에서 지금 주거지 제한 정도를 걸고 이제 보석을 시켜줬는데, 예. 근데 물론 이 출판 기념회 같은 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런데 이분이 지금 출판 기념회를 당당하게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제목도 아주 재밌습니다. 책이요. 제목이 대통령의 쓸모입니다. 자기가 대통령을 쓰는 사람인가? 대통령의 쓸모. 그래서 다음 달 2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출판 기념회를 엽니다. 국회의원회관을 대관을 하려면 국회의원실에서 누군가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현역 의원이 해줘야 네, 됩니다. 일단 누가 해준 황명선 최고위원의 도움을 받았다. 지금 친명적이죠.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1부는 이제 김용의 근황하고 책에 대한 토크, 2부는 대통령의 꿈, 서울의 꿈이라는 주제로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전현희 일단 이제 이 사람들은 의원이고 그다음에 현 성동구청장인 정원호 이렇게 모두 다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과 함께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1, 2부로 나눠서.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이 정도의 지금 대단한 분입니까? 김용이? 그다음에 더 놀라운 건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 호남 등 5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행사를 진행한다. 27일쯤 확정해 각 지역 국회의원도 초청할 예정이다. 이게 지금 2심까지 징역 5년 유죄 판결을 받은 보석 중인 상태의 피고인 김용 씨의 지금 근황입니다. 기사의 분석은 조만간 대법원 선고가 나오는데 네. 무죄가 나올 거로 보고 국회의원 출마 등을 고민 중이다. 이런 코멘트를 김용 씨와 가깝다는 민주당 의원이 했대요. 그럼 정말 이제 이 나라 사법부는 이 정부의 손아귀에 들어갔다고 보는 건가요? 김용 무조건 무죄 나온다라고 보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김용의 귀환을 사전부터 아예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행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에서 전화해 줬나요? 무죄이십니까? 언론들을 보니까 네. 이제 그 표현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대법원 판결이 무죄로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다. 네. 예상이라는 예. 표현을 쓴 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대법원을 위협하고 있는 거다. 너네 무죄 줘야지. 대법원을 겁박하고 있는 거다. 겁박하고 예. 있는 거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아무튼 저는 그 거주지 제한을 했다는 게 아마 그 법원과 본인 당사자만 알고 있는 내용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 거주지 제한이라는 게 어디에 원래는 자기 주민등록상이 있는 곳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령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 해외에 나갈 수 있나? 첫 번째 궁금이 이제 이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거주지 제한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전국을 돌면서 출판 기념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전국을 활개치고 다녀도 괜찮다는 뜻인가? 그러면 거주지 아마 제한만을 왜 쓰지? 저럴 경우에 뭐 정확히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리고 그건 뭐 법원과 법원의 결정에만 있겠지만 네. 주거지 정도에서만 있고 특별히 다른 데 나가지 마라. 다만 어디 나갈 일이 특별하게 나갈 일이 있을 때는 재판부와 합의를 해라. 합의를 해라. 합의를 해라. 근데 그럴 아마 가능성이 있네. 재판부에서 이 행사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대통령의 쓸모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대법원 반대하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협의하라 그런 거지. 알면서 물어봐. 네.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이건 대법원 그 재판부와 협의를 거쳤으니까 이 정도 발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안 그러고 이렇게 질렀다? 그럼 정말 대법원 입장에서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러나 해서 오히려 괘씸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도의 협의는 최소한 비공식적으로 거쳤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리고 이게, 이제 예. 김용 이제 측근들이 했다는 말인데 서울, 대구, 호남 이렇게 5개 지역을 순회를 한다는데 그러면서 일정을 오늘 확정을 해서 각 지역 국회의원들도 초청한다 그랬어요. 이게 야, 나 그날 거기 가니까 광주 가니까 전주 가니까 대구 가니까 그때 일정 다 비워놓고 와야 돼. 뭐 이런 통보 아니에요? 그렇죠. 초청이 아니라 그렇게 사실상 물론 뒤에 말은 초청이라고 써놓고 통보라고 읽는다. 나 지금 저 이재명 대통령 분신인데 어떻게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돼? 안 와도 돼. 정 오기 싫으면 뭐 오지 말든지 그런 게 과론에 들어있다고 느껴지지 않겠어요 최소한? 네. 아마 웬만하면 그 지역에 가까운 의원들이나 그 지역의 광역자치단체 정도 나가는 주요 후보는 마치 서울에서 지금 다 집결시킨다면서요. 이 기사에 따르면 정원호, 전현희, 서영교, 박홍근, 박주민 다 집결시킨다는 것처럼 네. 광주를 가면 일테면 광주시장 후보들이 뭐 대구를 가면 뭐 대구에 나간 민주당 후보들이 경북에 나가려는 후보들이 모일 가능성이 있죠. 대구에 가면 대구시장 후보, 경북지사 후보, 뭐 그다음에 경남 또 부산 후보들 다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이 이미 딱 한 번 모범을 보였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서울에서 이미 한 번 한 사람들도 대구나 특히나 호남, 광주에서 하면 한 번 같이 더 갈 다녀? 것 같은데. 저는 2번 왔거든요. 오메. 아니, 저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2번 나는 2번. 네. 아니 근데 이게 굉장히 법원에서 보석을 해줄 때는 증거 인멸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조항은 정말 디폴트로 들어가잖아요. 예, 예. 근데 이렇게 위세를 떨고 다니는 것 물론 앞으로는 결국 대법원이라는 게 법률심만 남아 있기 때문에 무슨 증인의 뭐 언어가 바뀌고 할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예. 그런데도 이렇게 위세를 떨고 다니면 이를테면은 바로 이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누구죠? 저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 예, 예. 이를테면 유동규 씨가 지금 심리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분 입장에서는 야 지금 저렇게 이분은 이제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김용 씨의 유죄를 확신하고 있는 분이고 증언을 그렇게 하고 있는 분이니까요. 예, 예. 근데 야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불쏘시개 삼아서 이런 증언을 했던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아 나 딴 거 다 귀찮고 이 사람이 무죄돼도 나는 반발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난 진짜 조용히 그냥 산에 들어가서 좋은 공기나 쐬고 있어야 되겠다. 산에 못 들어가 유동규 씨 지금 법정 구속됐어요. 예, 예. 근데 이런 마음이라면 이 많은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른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발할 여지도 완전히 저는 그냥 눌러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용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기간 중 선거자금 6억 원 받은 거, 대장동 사업 편의 대가로 7천만 원 뇌물 받은 거, 네. 이거 둘 다 인정돼서 징역 5년, 추징금 6억 7천만 원, 선거하고 법정 구속됐던 그렇죠. 사람입니다. 네. 이 양반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느냐 그 측근에서 아까 뭐 엄청난 구절이 예, 있다가 여기 이제 정치 검찰의 조작 최대의 피해자이다. 550일의 구금과 3차례의 구속에도 굴하지 않고 이재명을 지켜낸 우리의 동지다. 네. 이게 이 북콘서트 행사 소개글이랍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은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 그리고 가까스로 보석으로 풀려난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재명을 지켜낸 우리의 동지 아마 출판 기념회 할 때 화환 같은 거 목에다 걸고 꽃다발도 받고 그래서 꽃 속에 파묻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 출판사도 메디치일 가능성이 크네요. 왜냐하면은 메디치라고 이 기자 출신인 분이 하는데 이 과거에 나왔던 정치의 쓸모라는 게 지금 저기의 책 아니었습니까? 정청래 대표 책이 정치의 쓸모 아니었나요? 아, 그건 제가 잘 그 책을 제가 알기로는 메디치에서 낸 걸로 알고 그러면 있는데 그 시리즈처럼 냈을 수 있겠네요. 그 시리즈 같은 걸로 낸 것이 아닌가. 음, 네네네네. 맞습니까? 잠깐만요. 왜 제가 이렇게 헷갈리죠? 네, 그거는 제가 더 정확히 예.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치 알아야 세상을 바꾼다 뭐 요런 제목이었네요. 그런데
이 정치의 쓸모를 대통령의 쓸모라는 이 책의 제목을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야 이거 이름 상당히 가벼우면서도 신경 많이 썼었다 지었다 하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일단 촌스럽진 않아요. 네. 네, 촌스럽지 않게 네. 이게 일단 이게 뭐지? 이렇게 딱 귀에 걸리게 제목을 지었다는 생각은 들고 아까 네. 김선배 말씀처럼 대통령의 쓸모 그럼 진짜 김용은 측근이 아니라 대통령을 쓰는 사람인가? 약간 그런 느낌도 들어서 도발적인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여기에서 김용의 쓸모를 강조하고 김용의 있다라는 쓸모. 느낌이 드는데 대통령이 존재하려면 나는 안전하게 존재하려면 나 김용 아직도 쓸모 있을 걸 앞으로도 쓸모 있을 걸 하는 느낌을 저는 오히려 받았어요. 제가 지금 이러저러한 인공지능을 다 돌려봤는데 네. 김용의 책에 대한 출판사 정보가 없네요. 아.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참 갑자기 궁금해지네. 아직 뭐 왜 공개- 이걸 홍보를 하면서 되게 그냥 디폴트처럼 따라붙는 게 출판사 이름이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 명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왜 이게 출판사 이름을 감췄지? 곧 공개하겠죠. 아니 그걸 뭐 나중에 다 밝혀질 내용인데 예.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예. 하여튼 그치만 하여튼 요 제목에는 상당히 프로의 냄새가 났다 하는 느낌이 하여튼 세련되게 잘 지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상상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쓸모 이거는 네 이제 국민 주권 정부의 맞습니다. 그 이제 이미지를 여기다 더 씌우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거랑 이렇게 딱 맞물리게 쓴 것 같긴 한데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게 끝을 맺는데 그건 한 두 문장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징역 5년 선고받은 피고인이 저렇게 활개치는 건 근본적으로 권력 앞에서 수사기관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비리를 수사한 검사는 고통을 받고 비리를 저지른 피고인은 호통을 친다. 통일교에서 돈 받은 혐의 받는 정치인이 부산시장 선거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지경이다. 이런 세상을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재수도 어제도 저희가 지적했지만 이제 뭐 이제 이 나를 더 이상 수사할 수 없어. 나를 더 이상 단죄할 수 없어라는 게 곳곳에서 넘쳐나잖아요. 저는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정권 때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쪽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은 그쪽 사람들은 이제 우리들 세상이다. 우리가 꿈꾸었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할 게 뭐가 있느냐. 뭐 이런 생각에 이렇게 휩싸이는 것 같아요. 글쎄 말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상황에 청와대는 여기다가 화환을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청와대도 이제 부담스럽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네.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길 수 있는 사안이다. 그래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제 이런 것들은 궁금한 것은 참 이런 겁니다. 이게 김용 정도 위치라면은 대통령과 전혀 교감이 없이 이런 일을 벌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네.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또 지방선거 앞두고 근데 약간은 김용 전 부원장의 약간의 돌발 행동, 대법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조금의 있어요. 시위 이런 게 포함되어 네.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청와대가 교감이 없었다고 해도 김용이 부르는데 어떻게 서울시장 후보들이 그 자리에 안 가겠는가? 다 집결한다. 그러니까 김용을 보고 가겠어요. 가면은 서울시장 후보들이 김용 보고 가겠어요. 김용 뒤에 서 있는 사람 보고 가는 거지.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아마 후속 보도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겁니다. 예. 저는 대통령이 하여튼 상당히 마음이 불편할 것이다. 사실 특혜는 혼자만 받고 있어야지 여러 명이 받기 시작하면 너무 소문이 많이 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째려보기 시작을 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신박한 접근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막을 수도 없다. 막을 수도 없다. 나의 모든 것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그이기에 뭐 저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